조직 활성화를 위한 소통 리더십 행복한 스피치라는 주제로 아쉽지만 한 50분 강의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아침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침 식사 맛있게 하셨고요. 예, 하루 오늘 일정이 아주 행복하게 진행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마지 않으면서 저를 간략히 소개해드리면 1998년도 4월 15일날 인생을 바꾸는 일까지 성공 에너지라는 책을 쓴 이후에 지난 3월에 세상 다 끌어안는 긍정화법이라는 책을 39번째로 출간을 했습니다. 화술에 관한 책은 참 많이 출간을 했고요. 그리고 제주부터 서울까지 강의를 두루두루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크게 두 가지 테마를 가지고 말씀을 올릴까 합니다. 하나는 테이블에서의 소통, 공감,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스킬하고요. 그리고 또 간사님이시니까 대중 앞에서 강연을 하시고 사회를 보시고 PT, 프레젠테이션 하실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잘 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에 올리겠습니다. 어제는 한남대학교에서 대학생을 상대로 강의를 했는데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강사의 응원은 바로 박수로 리액션이 액션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리액션은 매너이면서 리액션은 호감도를 높이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누가 이렇게 어떤 자극을 줬을 때 반응을 보이면 굉장히 호감을 가져요. 그죠? 그리고 반응이 무반응, 무표정 그러면 좀 짜증내죠. 그래서 반응을 잘 보이는 분들이 매력 포인트를 높일 수 있고 호감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는 것이죠. 스피치 커뮤니케이션에서 5가지 힘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아이 컨택,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을 격려할 수 있고요.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관심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주변을 바라보고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는 겁니다. 뭘로요? 아이 컨택, 안시라고 하죠. 무제치시라고 들어보셨나요? 화안시, 밝게 웃어주는 것, 언시, 따뜻한 말로, 감사로 보시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이 컨택이야말로 소통과 공감의 첫 번째 해야 될 일입니다.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라보지 않으면 무심하다, 나한테 관심이 없군 이렇게 생각합니다. 악수할 때 흔히 범하기 쉬운 실수가 뭐죠? 눈이 먼저 가는 거예요. 앞에 분. 그러면 굉장히 자존심 상하시죠. 악수할 때 반드시 그분을 바라보고 하셔야 됩니다. 이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은 자신감입니다.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은 나를 열어놓는 것입니다. 바라보지 못하는 것은 나는 음흉한 사람이에요. 이런 뜻입니다. 뭔가 캥기는 게 있으면 바라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아이 컨택, 그 다음에 페이스, 얼굴 표정 환하게 해주는 것. 각지에서 이렇게 오셨는데 여러분들 실은 우리 삶의 최고의 목표는 뭘까요? 행복입니다. 그렇습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아침 식사 하시는 거고요. 행복하기 위해서 나를 정갈하게 관리하는 거고요. 행복하기 위해서 능력을 개발하는 거고요. 모두가 다 최선은 행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가장 행복하세요, 여러분? 맛있는 음식 먹을 때 행복하시죠? 뇌는 굉장히 원시적인 거예요.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면서 좋아하는 이와 음식을 먹을 때 가장 행복해. 그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네. 일상에서 일탈했을 때, 지금 여러분들은 일상에서 일탈하셔가지고 대전에 유명한 유서 호텔에 와 계시잖아요. 이렇게 여행을 할 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최인철 교수는 행복하려면 여행을 떠나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지금 가슴이 두근두근 새근 막 설레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번 토요일 일요일날 1박 2일로 굉장히 바쁜 일정인데 지금 시험 바쁠 때인데 빼놨어요. 왜일까요? 동해 해안선을 따라서 라이딩을 95km를 지금 잡아놨어요. 자전거를 타고 해안선을 탁 갈 생각하니까 너무 설레이는 거예요. 이처럼 여행이야말로 가장 행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자는 인정해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여자는 사랑해주는 사람을 위해서 뭘 할까요? 남자를 바라본다.
여기 다 이제 뭐 미성년자 어떠십니까 말씀드립니다만 어떤 분이 가운데도 그러더라고요. 옷을 벗는다.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못 드신 분이 많으시군요. 여자는 사랑해주는 사람을 위해서 화장을 고친다. 화장을 한다. 이거 뭐죠? 예뻐 보이려고 노력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현대인들은 가장 큰 욕구가 뭐 안전에 대한 욕구, 의식주의 해결에 관한 욕구도 있지만 자아실현의 욕구도 있지만 가장 큰 욕구가요. 관심받고자 하는 욕구,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다 보면요 너무 인색해요. 뭐가 인색하다고요? 인정해주는 거에서 너무 인색해요. 우리가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냐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때예요.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을 때예요. 그런데 우리는 인정에 굉장히 인색하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여러분들 관계에서 소통하는 방법, 공감하는 방법은 인정해주는 거예요. 상대방이 뭐라고 하면 그래 그랬구나. 정말 큰일이네.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이걸 긍정적 스트로크라고 하는데요. 긍정적 스트로크. 맞장구 치면서 고개 끄덕이면서 이런 거죠. 자, 여러분 간사님들이시기 때문에 앞에서도 시간을 많이 끌어가시죠. 그럴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인사인데 제가 한번 인사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화술 박사 윤치영입니다. 박수 보내주실 거죠?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강연을 하거나 아니면 회의를 주재하거나 그럴 때는 인사를 하시는데 끄떡하지 마시고요. 무성의하게 하지 마시고 깊이 있게 정중하게 인사하면 박수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게 우정 모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기 끄떡 박수를 쳐주려고 했는데 벌써 시간이 지나갔잖아요. 그 박수를 치고 싶은데 못 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뭐나요? 어떤 모드로 가나요? 평가 모드. 그래, 잘하나 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중 앞에 섰을 때는 인사를 깊이 있게 하셔가지고 박수를 많이 끌어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인정을 받는 거예요. 자, 따라서 합니다. 상대를 인정해 줍시다. 시작. 네, 오는데 이송길이 많이 막히는 편이에요. 출퇴근 시간에. 오다가 보니까 길이 많이 막혀서 늦었어. 미안해. 이 시간에 길이 막힌단 말이냐? 그 이상하다. 안 막히는데? 이게 뭐예요? 부정적 스트로크예요. 길이 많이 막혔군요. 이거죠. 그죠? 그래서 NVC라는 그 화법이 있습니다. NVC. Non-Violence Communication이라는 화법에 보면 관찰, 느낌, 요구, 부탁. 이건 외우셔야 돼요. 따라서 합니다. 관찰, 느낌, 요구, 부탁. 시작. 관찰, 느낌, 요구, 부탁. 관찰, 느낌, 요구, 부탁으로 커뮤니케이션 하시면 대화가 수월해져요. 관찰. 예를 들면 이거죠. 우리 고3 아이가 수능이 11월 14일이에요. 수능 직전에 공부를 게을리하고 있는 것을 목격했어요. 엄마가 그럼 아들한테 어떡할까요? 이 녀석아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내일 모레가 수능인데 이렇게 나오면 아들은 어떡할까요? 죄송해요 할까요? 엄마는 알지도 못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요. 반발을 할까요? 후자겠죠. 예. 우리가 돌을 던졌습니다. 그러면요 무의식적으로 돌을 피해요. 아니면 공격하거나. 이게 사람의 안전에 대한 욕구거든요. 그래서 공격을 하면 반격이 오는 거예요. 누구나 공격하면 반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찰.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관찰. 내가 너를 요즘 지켜봤더니 관찰. 느낌. 공부를 조금 비관시하고 있는 것 같아. 집중하지 않는 것 같아. 느낌. 그래서 엄마가 걱정이 돼. 메시지에는 I 메시지, U 메시지가 있거든요. I 메시지는 내 느낌을 말하는 것이고 U 메시지는 너의 행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 요즘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거 공격적이죠. 평가적인 거죠. 그러니까 반발이 되거나 반격이 오는 거죠.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I 메시지로 내가 보기에는 네가 공부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엄마가 심히 걱정이 돼. 관찰 느낌. 여기는 뭘까요? 네가 대학에 처음부터 붙으면 얼마나 자랑스럽겠냐? 얼마나 좋겠냐? 그런데 그 근처에는 뭐가 깔려 있어요? 네가 대학에 붙어야 엄마가 편해. 욕구가 뭐예요? 내가 편해주고 싶어. 이거를 숨기지 말라고요. 제가 며칠 전에 강의하면서 화법의 최고의 기술은 화법의 최고의
무기는 프랭크다. F-R-A-N-K. 솔직함이다. 솔직함이거든요. 근데요, 삶의 최고의 무기도 솔직함이고요, 인기의 최고의 무기도 솔직함이에요. 솔직 담백하게 말하는 사람은 화끈하고요, 아주 명쾌하고요. 그래서 왠지 호감을 느껴요. 근데 솔직 담백의 반대로 갑시다. 어떻게 될까요? 솔직, 음흉하다. 담백한 맛이 아니라 느끼하다. 음흉 느끼한 사람 여러분 괜찮으세요? 좀 짜증나시죠? 음흉 느끼한 것보다는 솔직 담백한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의 최고의 기술, 소통의 최고의 기술은 솔직하게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네. 솔직한 심정을, 솔직한 입장을 표명해주면 상대방도 그걸 인정이 돼요. 왜요? 사람이니까. 4월 15일에 선거가 있습니다만 우리 한국인한테 특별한 심리가 작용하는 게 있습니다. 동정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떨어지신 분은 5선에 출마하면 합격이 당선이 돼요. 왜요? 동정표가 가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관찰 느낀 욕구를 얘기했는데, 나의 욕구를 숨기지 마시고 포장하지 마시고, 네, 그냥 드러내실 때 우리는 아주 명쾌하게, 통쾌하게 소통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관찰 느낀 욕구 부탁이죠. 그러기 말인데 며칠 안 남았으니까 더 힘내자. 우리 아들 파이팅! 이거예요. 자, 따라서 합니다. 관찰 느낀 욕구 부탁. 시작. 관찰 느낀 욕구 부탁. 네, 그 전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베이직에 깔아야 될 것은 인정이잖아. 남자는 인정받기 위해서 태어났고 여자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다. 우리 현대인들의 최고의 욕구는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낌없이 인정해주고 아낌없이 사랑해주는 우리 리더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제가 PAUSE, 포즈라는 걸 쓰는데, 제가 30년 동안 화술에 관한 책을 21권 쓰고 3,000여에 걸쳐서 강연을 하면서 화술의 최고의 무기는, 최고의 기술은 포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포즈. 제가 말을 하지 않고 끊어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말을 하고 끊어줄까요? 여러분들의 반응을 읽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반응을 끌어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리액션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이렇게 얘기해도 반응이 없네요.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박수를 받기 위해서. 그러면 제가 요순재이가 아닙니다. 50분 강의지만 여러분들의 이 강의의 열기를 높이기 위해서 박수를 유도했는데요. 자, 옆에 분을 위해서 응원의 박수를 보내주실까요? 여기 잘 오셨습니다. 자요, 일단 기본적으로 깔고 할 때 인정해줘라, 그리고 아낌없이 사랑을 표현하라는 것이죠. 핸드폰 다 갖고 계시죠? 모처럼 이렇게 세미나 때문에 일탈을 하셨습니다. 네. 정말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자, 그러면 요즘은 스몬비라고 아십니까? 스몬비, 신조어입니다. 스마트폰 플러스 좀비. 거리에 보면요, 이거 이렇게 스마트폰 보면서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사람이 부딪히고, 사거리에서 부딪히는 일이 많습니다. 스몬비는 되지 맙시다. 그러나 오늘 제가 하나 테스트할 게 있어요. 사랑하는 이에게, 사랑하는 이에게 지금 당장 카톡으로 사랑해 넣어주실까요? 실시. 모처럼 기회를 사랑하는 이에게 사랑해 넣어주세요. 그런데 말이죠. 네, 넣으셨죠? 이제 반응은 끝나고 좀 서로 동료들 간에 나누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반응이 있어요. 첫 번째 반응은 무반응. 카톡을 보냈는데 보진 않아. 이건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단절인 거예요. 심각한 지경인 것입니다. 그렇죠? 네. 두 번째 반응은 어제 먹은 술 안 깼어? 웬일? 이런 반응을 보이면 평소에 애정 표현이 소홀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반응은 뭘까요? 미투. 미투는 있는데 그 미투가 아니라 나투라는 뜻입니다. 제가 리베라 호텔, 여기성 관광 호텔에서 주례를 많이 봤어요. 주례 횟수가 300회 정도 됩니다. 간사님들도 주례 많이 보시죠? 후배님들한테 주례 청타 보면 받아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주례를 보면서 하는 그 사랑의 은호를 알려줘요. 신랑은 손을 꼭 잡게 합니다. 그리고 신부가 먼저 손가락을 꼭꼭꼭 3번 눌러줍니다. 그러면 신랑이 꼭꼭 반응하도록 해주게 되거든요. 그 뜻이 뭘까요? 꼭꼭꼭이 뭘까요? 사랑해. 그러면 꼭꼭은요? 놔두거든요. 신우정이 가서 그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평생 사용하겠습니다. 정말 좋은 은어법을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되거든요. 여러분, 사랑의 표현을 많이 하십시오. 네, 그리고 서로 사랑을 많이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제가요 어제 샤크존이 있어요. 대전에 샤크존에 가서 경락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번 토요일에 라이딩 하려고 하면 몸을 풀고 가잖아요. 몸이 삐끗하면 사고 날 수 있으니까 경락을 받았는데 너무 시원한 거예요. 근데 경락을 다 하신 분이 말씀이 몸이 좋아졌네요. 그러더라고요. 예, 제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왜냐하면 매일 안 빠지고 시간이 허락되는 한도 내에서 헬스를 하는데요. 헬스야말로 최고의 운동이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간사님들 다 나름대로 건강관리 하겠지만 건강이 최고잖아요. 행복하려면 건강해야 됩니다. 행복하려면 치매 걸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경락을 받았습니다. 끝나고 월요일날 다시 또 예약을 했습니다. 경락을 받으려고요. 몸을 풀어줘야 되니까. 근데 우리가 안마시 수술에서 안마를 많이 받잖아요. 왜일까요? 왜 안마시 수술에 가서 안마를 받을까요? 네, 몸이 피로하니까, 피곤하니까, 근육이 뭉쳤으니까. 근데 근본적인 무의식 중에는 뭐가 있을까요? 외롭다. 가을 되면 가을 타는 남자들 추남이라고 하는데요. 가을 되면 외로우시죠? 남자들이 의외로 외롭습니다. 왜요? 아주 삶이 공고하잖아요. 만만치가 않잖아요. 치열한 경쟁 속에 살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거를 위로받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마시 수술에 가서 안마를 받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요. 쇠끝을 사용하면 건강해질 수 있대요. 쇠끝, 혀끝. 여성들이 30대는요, 수다 떨 때 혀끝을 많이 써요. 그리고 40대는 언제 혀끝을 많이 쓸까요? 개돈 질 때 많이 쓴대요. 그리고, 외람되지만, 키스를 많이 하면 장수한다네요. 혀끝을 많이 사용하세요. 개돈을 많이 쓰시고, 개돈. 요즘 신발하면 돈 쓰는 시대는 지났죠? 네네. 키스를 많이 하세요. 그 다음에 수다를 많이 떠는 것, 이것도 장수의 비결입니다. 그 다음에 손끝은 언제 사용하나요? 손끝. 글씨 쓸 때, 악수할 때, 음식 만들 때.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다가요, 할머니가 먼저 돌아가시면 할아버지는 오래 못 사세요. 6개월 사시다가 따라서 가십니다. 할머니 보고 싶어서. 왜일까요? 할머니 돌아가고 나시면 할아버지가 만질 대상이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찍 돌아가신답니다. 근데 살다가 할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면 할머니는 얼마나 더 사실까요? 7년, 10년을 더 사세요. 왜요? 골칫덩어리 없어졌잖아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없어도 할머니는 만질 대상이 많은 거예요. 누굴 만져요? 손자, 손녀, 며느리.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요리할 때 손끝을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손끝을 많이 사용하면 장수합니다. 스마트폰 많이 하십시오. 네. 그리고 컴퓨터 워드 많이 하세요. 그래야 장수할 수 있고요. 악수 많이 하시고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끝은 발끝입니다. 여기 이렇게 오셨잖아요. 안 올 수도 있어요. 귀찮아가지고. 근데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실행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머릿속에는 굉장히 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살다 보면요. 바쁘게 살다 보니까 실행을 못해요. 그냥 머릿속에 가지고만 있는 거예요. 어제 제가 강의장에 갔더니 머릿속에 생각들이 너무 많은데요. 말로 표현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답을 알려줬어요. 키워드로 말할 줄거리를 그려보세요. 따라갑니다. 키워드로 말할 줄거리를 그려라. 시작. 키워드로 말할 줄거리를 그려라. 칸트는 행복의 조건을 3가지를 얘기했는데요. 첫 번째가 일이 행복이래요. 일이 행복의 조건이래요. 여러분 나라와 조국,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조국자 쓰면 어디 가면 오해받더라고요. 민족을 위해서 간사의 역을 맡고 계십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그 자리라면서요. 일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말로 행복입니다. 저는 언제 가장 행복할까요?
강의할 때 가장 행복해요. 왜냐하면 이 시간에 이처럼 몰입하는 시간이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일에 몰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화관에 가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시험 걱정을 다 내려놓습니다. 왜요? 그 스토리에 빠져드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가지고 그 일에 몰입되어 있을 때 가장 행복하고 장사하는 것이다. 동의하시는 분은 이럴 때 박수 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김영석 교수님처럼 100세이신데도 말이죠. 병상에 누워있지 않고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세요. 100세 되면 아마도 병상에 누워있지 않을까요? 요양병원에서 스카이웨이를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요? 근데 100세인데요. 아주 꼿꼿하세요. 그리고 저술을 했어요. 책을 내셨어요. 그리고 TV에 나오세요. 그리고 전국을 다니면서 강연을 하세요. 와, 정말 그분을 본받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김경석 교수님처럼 100세까지 일일손을 놓지 마시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키워드를 여러분 말을 하셔야 되는데 갑자기 인사말을 해야 되는데요. 말거리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빨리 키워드를 찾아내면 돼요. 칸트는 행복의 조건인데 행복의 조건에 대해서 말을 하고 싶은데 1. 그 다음에 사랑. 사랑할 대상이 있다는 게 행복의 조건이랍니다. 여기 왜 나와 계신 거예요? 나를 지켜주고 내가 보듬어줘야 될 가족이 있잖아요. 그리고 나를 알고 있는 많은 지인들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나는 당당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사람이 때문에 스트레스의 대상이긴 하지만 사람이야말로 사랑의 대상인 것입니다. 사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 사랑을 누군가에게 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행복한 것이다. 칸트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요. 미래가 있다는 게 행복의 조건이래요. 여러분 미래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곡기를 끊는다고 하죠. 곡기를 끊으면 며칠 살 수 있을까요? 40일 산대 40일. 물을 한 모금도 안 먹고 물까지 안 먹으면 일주일 살 수 있습니다. 일주일. 그런데 말이죠. 산소를 마시지 않으면 얼마나 버틸까요? 한 10분 정도 버틸 수 있대요. 7분에 10분. 그런데 희망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단 1초도 버틸 수 없다는 게 인간이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어떤 희망? 내일에 대한 희망. 칸트는 행복의 조건을 세 가지 얘기했습니다. 1. 사랑, 희망 이거잖아요. 자, 그래서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싶은데 말할 거리를 머릿속에 그림이 되는데 그 전체적인 원고를 그리지 마시고 키워드만 이제 꼭 짚고 있으면 됩니다. 아 그래, 난 오늘 사랑, 행복의 조건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하고 싶은데 1. 사랑, 희망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말을 풀어갈 거야. 그렇게 된 거예요. 머릿속에 이야기거리가 굉장히 가득, 말할 거리가 굉장히 많은데 입으로 안 나온다. 그럴 때는 빨리 키워드로 줄기를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되셨나요? 네. 그 다음에 포즈인데요. 포즈. 대화할 때나 우리는 여러 형식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주무실 때까지 여러 형식으로 소통하고 공감합니다. 대화하시죠. 그 다음에 회의하시죠. 그 다음에 앞에 나와서 인사만 하시죠. 이렇게 하는데 포즈가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했잖아요. 끊어주는 거예요. 제가 필드에 가끔 나갔는데 정말 저는 원래 행사로 연중의 행사로 나가요. 시간이 없으니까 필드 구경을 잘 못하는데 작년에 필드 나갔는데 제 선배님이 그러더라고요. 하얀 공을 보고 덤비지 마. 우리는 덤비거든요. 어떤 일을 놓고 덤빈다고요. 서둔다고요. 빨리빨리 하려고 한다고요. 현대인들 경우 중에 하나가 조급증입니다. 그렇죠? 조급하게 세워둔다고요. 그래서 내가 힘빼천 정신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힘빼천 해보실까요? 힘빼천 시작. 힘 빼고 천천히 해. 힘 빼고 천천히 해. 그러면 말에 지혜가 생기고 소통이 저절로 돼요. 근데 사람들 앞에 나오면요 긴장이 되잖아요. 그리고 빨리 끝내고 자기 앉고 싶어요. 그러니까 말이 빨라지는 거예요. 서둔다고요. 덤빈다고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5분 일찍 가려다 50년 먼저 간다는 말이 여러분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지혜는 힘 빼천입니다. 힘 빼고 천천히. 우리 기용수님 대전에서 유명하신 분인데 어디 가셨나? 저기 계신데요. 저분이 노래도 잘하시고 팔방미인이에요. 근데
여러분 노래방에서 앞에 계신 분은 피아노 선생님이세요. 근데 제가 전자 피아노를 배우고 있답니다. 이 나이에. 와. 새롭게 도전하는 그 즐거움이 너무 커요. 그런데 피아노 칠 때는 힘을 빼래요. 네. 그렇죠. 골프 할 때 어깨 힘 빼래요. 힘 빼는데 3년 걸린대요. 비로소 전 구력이 한 15년, 20년 되는데 비로소 어깨에 힘이 빠지더라고요. 20년 되니까 비로소 힘이 빠져요. 네, 그런데 노래 부를 때도 힘을 빼니까 이게 노래가 근사하게 되는 거예요. 네, 말을 할 때도 힘을 빼는 거고요. 인생을 살아갈 때도 힘 빼처리 필요합니다. 힘 빼고 천천히 하면 돼요. 그게 바로 포즈입니다. 워싱턴의 대통령은 우리의 땅을 사고 싶다는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늘이나 땅을 사고 팔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생각은 우리들에게는 이상하기 짝이 없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연설문을 한번 낭독해 봤는데 여러분 많이 답변해줬어요. 그랬더니 힘이 들어가요. 와, 그래서 대중 앞에서 스피치 할 때는 절대 서툴지 마라. 막 뭉뚱그려서 발음하지 마라. 안 들려요. 그리고 또 가슴으로 축축 가야 되는데 그게 전달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대중 앞에서 스피치 할 때, 테이블 앞에서 스피치 할 때 끊어라. 그러면 공감력을 훨씬 높일 수 있고 설득력이 저절로 높아집니다. 포즈에 힘을 말씀드렸습니다. 힘 빼천 정신을 말씀드렸습니다. 힘 빼고 천천히 하면 말이 잘 됩니다. 그리고 내 말을 잘 받아들여주고 잘 공감해주고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키워드로 말할 거리를 그려라. 키워드. 그 다음 두 번째, 힘 빼고 천천히 하면 지롭게 말을 풀어갈 수 있다. 삼천포에서 오신 분 계십니까? 말하다 보면 말이 삼천포로 빠져요. 예, 격려사를 시켰는데 여기 격려의 말을 해주고 찬사를 해주고 축하의 말씀을 해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막 비판하고 또 부정적인 얘기하고 내려가시는 분이 왕왕이 있어요. 예, 그렇게 하지 마시고 길게 맞춰서 항상 띄워주는데 높여주는데 전달할 때는 포즈에 힘을 써라. P-A-U-S-E. 난 이 말을 너무 좋아해요. Love is space. Love is space. S-P-A-C. space. 공간이거든요. 공간. space. 여지. 사랑은 여지를 주는 거예요. 꽉 채워주는 게 아니랍니다.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여지를 주는 겁니다. 리더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여지를 주는 겁니다. 그게 위인 리더십, 인파워링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내가 다 챙기는 게 아니고 밑에 사람한테 그 일을 부임해 주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리더입니다. 사랑도 역시 내가 다 채워주는 게 아니라 여지를 주는 거예요. 네, 자발적으로 창의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여지를 주는 거. 리더십 is space. 시작. 리더십 is space. 네. 틈새로 바람이 돌아요. 그죠? 틈새로 햇살이 돌아요. 인간관계도 틈새가 있어야 돼요. 꽉 채워놓으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래서 이 틈새, 스페이스, 포즈의 지혜를 여러분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아이컨택, 스페이스. 또 하나는 제스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이 앞에 나오면 왠지 쑥스러우세요. 물론 저처럼 직업적으로 마이크 잡고 강의하는 사람이야 뭐 이거 마이크 주면 신바람이 나겠지만 모처럼 무대에 올라오시면 왠지 주눅이 들고 말이죠. 왠지 자신감이 좀 없어지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손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됩니다. 저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저 건들지 마세요. 그러니까 손이 묶여져 있어서 손을 못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말이 잘 안 풀리시니까 그럴 때는 제스처를 끊임없이 쓰세요. 이건 의도적으로 쓰는 게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그냥 느낌이 팍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제에 몰입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막 따라오다 보니까 이 듣고 있는 사람들이 같이 몰입이 되는 거예요. 이 제스처는 청중을 사로잡는 최고의 도구입니다. 제스처를 사용하십시오. 대화할 때는 석상에서 테이블 앞에서 사적인 자리에서 대화할 때 이거 많이 쓰세요. 잘 보세요. 많이 쓰십니다. 근데 공식석상에 올라오시면 이걸 안 쓰세요. 그러다 보니까 경직이 되는 거예요. 무표정, 무제스처. 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스처를 많이 쓰는 것입니다. 자, 아이컨택, 페이스, 제스처. 또 하나는 보이스. 보이스를 잠깐 말씀드릴 텐데요.
사람들이 어떤 사실을 인지하는 데는 오감을 통해서 인지한답니다. 오감이 뭐냐면 보세요. 이게 뭐죠?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입니다. 네, 청각, 시각. 남자들은 시각이 발달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예로부터 사냥을 많이 했잖아요. 원시시대에. 그래서 멀리 있는 곳을 봐야 되기 때문에 시각적이에요. 여성들은 둥지를 지키다 보니까 청각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자는 누드에 약하고 여자는 무드에 약하다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를 행복하게 해주려면 무드를 만들어줘야 돼요. 무드. 여기서 돌발 퀴즈 내겠습니다. 힐튼 호텔 아시죠? 힐튼 호텔 벽 색깔이 무슨 색깔일까요? 힐튼 호텔의 벽 색깔 연보라색입니다. 왜 연보라색일까요? 신혼부부들이 힐튼 호텔에 많이 투숙하잖아요. 신혼여행 가면. 그러면 신혼부부들이 그냥 긴장하지 않고 흥분되지 않고 들어가야 될까요? 흥분하고 들어가야 될까요? 설레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야 되죠. 연보라색은 사람을 흥분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보라색은 굉장히 뭐랄까요? 화려한 색이면서 사람을 흥분하게 하는 색이 있습니다. 제가 왜 힐튼 호텔의 벽 색깔 얘기했을까요? 좀 우리는 긴장하고 좀 흥분하고 설레이는 아침을 맞이하고 그렇게 살 필요가 있지 않을까. 늘 흥분되는 이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 거예요. 근데 퀴즈. 호텔 룸하고 우리 아파트의 안방하고의 차이점. 네. 안방하고 호텔 룸하고의 차이점. 청소 안 해도 된다. 청소 안 해도 된다. 네. 그다음 또 새로운 느낌. 네. 조명. 그렇습니다. 조명이 간접 조명입니다. 간접 조명. 그런데 안방은 직접 조명. 그러니까 삭막해요. 방에 들어가면. 조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텔 문을 탁 열면요. 황홀해요. 와, 왜요? 간접 조명이 황홀한 거예요. 저 무드를 얘기하기 때문에 얘기한 거예요. 무드. 그 다음에 시트가 달라요. 시트. 네. 안방 시트는 뭐예요? 검정색. 왜요? 1년 동안 써야 되니까 빨지 않아요. 근데 호텔 시트는 뭐예요? 네, 흰색. 너무 산뜻한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대요. 호텔룸하고 안방하고의 차이점을 얘기해서 사람이 다릅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시트가 다르고요. 조명이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드 있게 안방을 꾸미려면 간접 조명. 그리고 가끔은 생일날 좀 흰 시트 좀 따라주세요. 아셨죠? 네. 여자는 무드에 약하고 남자는 누드에 약하다. 말씀드려요. 시각적입니다. 시각이 83%, 청각이 11%, 후각이 1%, 미각이 2%, 촉각이 3%에서 100%입니다. 어떤 사실을 인지하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많이 합니다. 한 장의 사진을 보여주는 것이 100마리 말과 낫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보이스 말씀드릴 텐데요. 저는 3단 기호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여성들은 청각적이라 남성의 아주 매력적인 목소리에 확 반해버려요. 그래서 목소리 좋아서 결혼했다는 분 많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목소리를 개발할 필요가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 음색을 멋있게 변화시켜 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손을 이렇게 하고요. 엄지손가락을 배꼽에 댔습니다. 배꼽이 중단전이고요. 중지다는 데가 하단전입니다. 그 다음에 배꼽 위에 3인치 상단이 상단전, 중단전, 하단전인데 하단전을 누르면서 천천히 고르게 호흡을 날숨 내뿜겠습니다. 두 번째 동작부터 합니다. 둘, 천천히 고르고 길게. 횡령말 사용하지 않으니까 네, 이 손으로 누르면서 배에 있는 공기 다 토해내는 거죠. 휴식. 날숨. 입술꼬리 올리고 그 다음에 하나 하면 코와 입을 사용해서 공기를 들이마시는 겁니다. 하나 빵빵하게 들이마신 다음에 둘 하면 천천히 고르고 길게 하나 둘 눈을 감고 하면 명상호흡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요 3단 기호흡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잘 들어보세요. 하나 숨을 들이마셨죠? 둘 하면 숨을 멈추고 아랫배하고 가슴에 힘을 주고 사지를 딱 옥죄입니다. 손을 잡고 발가락도 딱 조이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천천히 부르고에 호흡을 내뱉습니다. 하나 하면 다시 공기를 이렇게 음미하면서 들여마십니다. 아랫배에다 마음껏 들여마신 다음에 멈추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시 한번 호흡을 내쉬고 천천히 호흡을 아랫배에다 저장합니다. 하나, 들이마시고 멈추고 사지를 딱 쥐고 동요 매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게 3단 기호흡인데요. 제가 지금 이마에 땀이 날 정도거든요. 3번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1분밖에 소요되지 않은 3단 기호흡인데 이게 아침, 점심, 저녁 그 다음에 간식으로 3번 하루에 6번 하면요 다른 운동 할 필요 없답니다. 보약을 먹을 필요 없답니다. 치매 걱정할 필요가 없답니다. 네, 요양병원 갈 필요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돈 안 들이고 간단히 할 수 있는 게 3단 기호흡입니다. 따라합니다. 3단 기호흡 시작. 3단 기호흡. 내 인생을 바꾸려면 여러분 여기까지 잘 오셨잖아요. 내 인생을 더 업그레이드 하려면 성공하려면 생활하라. 생활하라. 그래서 제가 늘 아침마다 하는 게 이겁니다. 생활하라. 중요한 건 이게 좋다는 거 아는데 일상적으로 반복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다 까먹거든요. 근데 이게 생활하면 정말 최고의 건강 호흡법이 되는 거죠. 근데 매일마다 하는 운동이 뭐냐면 3단 기호, 그 다음에 퍼터 연습 잠깐, 그 다음에 시낭송 잠깐, 그 다음에 노래 한 소절 잠깐. 네, 이렇게 하면요 아침이 아주 너무 홀가분 나죠. 그리고 시간이 허락되면 헬스 1시간 반 매일 가급적 하려고 노력합니다. 이게 뭐예요? 자기관리. 그래서 자기관리 하셔야 돼요. 여기 뵈니까 자기관리를 다 하실 때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체력을 증진하시고 또 정신적으로 건강하셔야 되리라 믿으시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바라보는 것이 리더의 첫 걸음인 것이다. 그다음 페이스, 입술꼬리만 올려줘라. 자, 저는 이미지 메이킹하라고 입술꼬리 올려주는 게 아닙니다. 입술꼬리 올리면 장수합니다. 그런데요, 슬픈 것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입술꼬리가 처진답니다. 근엄해야 됩니다. 엄숙해야 됩니다. 경건해야 됩니다. 그거 아니고요. 이제는 입술꼬리 올려야 돼. 자, 따라갑니다. 막걸리 시작. 예스. 네, 올리세요. 그러면 뭐가 되나요? 기분이 좋아져요. 가역성의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뀌다. 아닙니다. 행동을 바꾸면 생각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술꼬리 올리면 행복한 일이 생기고 복을 받습니다. 동의하시는 분은 박수 주셔야 됩니다. 따라가겠습니다. 입술꼬리 올리면 행복해진다. 시작. 입술꼬리 올리면 복을 받는다. 페이스 항상 입술꼬리 올려라. 중국 속담이에요. 웃지 않으려거든 가게문 열지 마라. 저는 이런 얘기합니다. 웃지 않으려거든 눈 뜨지 마라. 네, 우리는 행복하려고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사랑받으려고 태어났습니다. 인정받으려고 태어났습니다. 사랑, 인정, 행복. 이건 우리가 늘 몸에 지니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이 세 가지가 다 뭐예요? 셀프입니다. 네, 내가 마음의 문을 열면 행복이 들어옵니다. 내가 인정해주면 인정을 받습니다. 내가 사랑을 베풀면 사랑을 받습니다. 이 세상에 없는 것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 세상에 비밀이 없답니다. 비밀 없잖아요. 더군다나 요즘은 SNS 시대라요. 네, 카톡 주고받은까지 다 파고 들어갈 수 있어요. 비밀이 없습니다. 막상 상황이 발생이 되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아야 돼요? 네, 정의롭게 솔직하게 살아야죠. 또 없는 게 있는데요. 이 세상에 공짜 없다. 공짜 없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없을까요? 정답이 없습니다. 다 살아가는 방식이 다릅니다. 있는 것 세 가지. 하늘에는 별이 있고 땅에는 꽃이 있고 내 앞에는 당신이 있다. 자, 하늘에는 하면 별, 땅에는 꽃, 내 앞에는 하면 당신 하면서 이렇게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는 별, 땅에는 꽃, 내 앞에는 당신.
톡을 당기시고 도레미파솔라시도도시라솔파미레도 볼륨감 있게 보이스를 내려고 하면요 턱을 당기고 목을 열으셔야겠습니다. 소통 공감하려면 먼저 인정해줘라. 그 다음에 관찰, 느낌, 욕구, 부탁. 욕구를 숨기지 말고요. 프랭크, 솔직하게 드러내라. 솔직히 삶의 무기이다. 소통의 무기이다는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다 채우려 하지 말고 페이스, love is face, leadership is face. 사랑도 여지를 주는 것이고 리더십도 상대에게 여지를 남겨주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5가지 힘을 말씀드렸는데요. 아이 컨택,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스, 입술꼬리 올리시면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행복해집니다. 네, 입술꼬리 올리면 행복이 찾아옵니다. 가역선의 법칙이라고 했습니다. 생각을 바꾸면 행동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생각 바꾸기가 힘드니까 먼저 행동을 바꾸시면 생각이 바뀐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 나오시면 경직되지 마시고요. 제스처를 많이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말이 잘 풀립니다. 제스처. 그 다음에 보이스도 턱을 당기고 목을 열고 입 대고 말씀하시면 훨씬 정겹게 볼륨감 있게 따뜻한 말을 풀어낼 수 있게 되겠습니다.